2025년 6월 22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세워야 될 전략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일요일 방송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출력을 하면은요. 한 4, 50장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자료를 출력해서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제가 방송용으로 뽑기 위해서 그 방송 내용을 적는 노트에다가 쭉 손으로 작성을 하죠. 근데 오늘은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출력을 했습니다만 건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심플해져 있고요. 이 심플하다는 단어 자체가 장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악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6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뭐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 간략하게 전달하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그 내용 먼저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진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국내 증시 지난주 금요일 6월 20일 코스피가 44포인트 상승해서 드디어 3년 6개월 만인가요? 3,000포인트 회복했고요. 3,02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밴드 2,850에서 3,070포인트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으로 50포인트 정도 더 갈 수 있고 하단으로는 100포인트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100포인트 이상 더 빠진다. 그랬을 때 재료가 뭘까라고 보면 역시 지금 미국이 관여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리스크겠죠. 자, 그리고 상승 요인으로는 추경이 23일 본회의를 거쳐서 이제 우리들에게 내수 진작을 위한 돈이 주어지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지역 상품권이 주어지고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뭔가 내수 기대에 대한 것을 상승 요인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주식 고객 예탁금이 지금 65조 원까지 올라왔다. 자,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는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뒷부분에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7월 9일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추가 합의 도출 여부가 악재로 분리가 됐습니다. 자, 증권사들의 의견을 보면은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이슈, 경제지표 결과, FOMC 회의 이후의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차익 심리, 제가 차익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커질 것이다. 굉장히 의외로 대신증권이 그동안 항상 긍정적인 전망만 하다가 굉장히 또 되게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되게 조심성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추경안 본회의 처리에 내수 결제, 증권 건설 등의 업종이 좋아 보인다. 내수 활성화에 대한 관련주,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 관련주, 그다음에 지금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니까 증권주 좋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가장 역시 뭔가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건설주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7월 내로 중동 리스크는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분위기를 보면 사실 국내 증권사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뜨거울지를 몰랐죠. 그죠? 지금 거의 뭐 6개월 정도인가요? 계엄 이후에 6개월 만에 600포인트가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매월 100포인트씩 올라간 게 아니라 거의 뭐 6월달 들어와서 엄청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부분의 증권 전문가들도 진짜 이렇게까지 올라올지는 몰랐죠. 애널리스트들이 장이 조금 좋아지면 3,000포인트를 제시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11월 2896포인트 코스피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 전에도 코스피 3150까지 질러댔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주식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코스피 올라간다라고 제시하는 건 맞는데 그런 그들조차도 이렇게 가파르게 3000포인트를 회복할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내놓는 의견들이 약간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멘붕인데 이 멘붕이 부정적인 멘붕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올라갔어? 뭐 이렇게 그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너무 갑자기 급진적스럽게 막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뭐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엔 내수, 결제, 증권 뭐 이렇게 종목 업종들을 제시했습니다만 증권사들조차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얼만큼 제시해야 되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만큼 정말 5천 바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업종을 찾아야 되지? 지금 전문가들도 완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은요. 6월 23일 월요일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6월달 S&P 제조업 서비스 PMI 지표, 5월달 기존주택 판매입니다. 6월 24일 화요일은요. 4월달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고요. 6월 25일은 5월달 신규 주택 판매입니다. 그리고 6월 26일 목요일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공개가 되고요. 5월달 상품 수지, 무역 수지, 그다음에 5월달 내구재 수주, 5월달 잠정주택 판매, 6월 27일 금요일 날은 5월달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6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뉴욕 증시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일정만 정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미국은요, 진짜 경제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외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지금 상당히 부진한데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지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요. 뉴욕 증시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한 개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이렇게 짚어내는데 예를 들면은 하락했는데 3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있다. 반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액면가대로 경제 지표를 쭉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뉴욕 증시를 보면은요.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떻다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라고 궁금해 하실까봐 예를 들면 작년에요. 작년 이맘때 어떤 얘기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 2024년도 연초에는 골디락스 이야기가 살짝 나왔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생겨가지고 좀 조용해졌다가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연착륙이었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1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제가 1년 전쯤에 연착륙 하는데 연착륙과 경착륙의 차이를 얘기해 드렸죠. 그러니까 경착륙은 경박하게 착륙한다. 연착륙은 스무스하게 착륙한다. 근데 어차피 착륙이라는 단어는 이게 땅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후져지는, 그거는 확실한 건데 이거를 경박하게 떨어질 것이냐 우아하게 떨어질 것이냐 이걸 되게 말장난식으로 풀어낸 게 연착륙이라는 단어고, 연착륙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니까 고용지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제시한 단어가 뭐냐면 노랜딩입니다. 노랜딩. 그냥 계속 있어. 그냥 계속 있어. 되게 말장난스러운 애매모호한 단어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입니다라는 거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박했죠. 미국이 아무리 고용이 좋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고용을 제외한 다른 경제 지표는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고용조차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지면 더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웬만하면 이직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눈높이도 낮춰서 취직한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해드렸잖아요. 올해는 지금 현재 그 어디를 봐도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 노랜딩인지 골디락스인지 이런 단어조차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뭐냐? 지금 미국 경제는 그렇게 단어로 표현하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좋지 않습니다만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모든 시장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트럼프한테 가 있어요. 그게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관세로 갔다가 지금은 또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어떤 큰 손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이슈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고 투자자들에게 딴 거 보지 말고 너 저것만 봐. 내가 스포트라이트 비춘 저 이슈만 체크해.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그것만 봅니다. 그게 예를 들면 뭐였냐면 올해 1월 달에 무역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의 입이었죠.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경제에 비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관세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비추다 보니까 연준조차도 한낱 인간이기에 정작 자기네들이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의무를 지금 놓아버리고 트럼프 때문에 물가 상승할 것 같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갈 거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다. 그래서 우리 연준은 금리 인하를 못해. 이 지금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지만 이거 하반기에 굉장히 큰 쓰나미로 한번 뒤지게 당할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하방을 열어놨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1년 전만 해도 주식시장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하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으로 7월 달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7월 12일 코스피가 2896포인트까지 갔었잖아요. 근데도 저는 하방을 열어놨습니다. 어떤 분께서 미쓰리는 하방을 열어놨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위로 가니까 나 좀 불안한데? 여러분, 주식시장 한 방에 100포인트 밀어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기대감으로만 올랐기 때문에 그 이상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마 8월 달쯤에 뭐 좀 한번 시장이 흔들릴 거고 그 재료가 경기 침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5월 달부터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했었죠. 작년에도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지금 분위기는 아예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3,000포인트에 와 있어요. 물론 작년과 지금과는 완전히 판이 다르죠. 작년에 대통령은 누구였다? 윤석열이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그죠?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의 어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특히 올해는 하방을 열어놓습니다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6월달, 7월달까지 내내 하방을 열어놨습니다라고 계속 했다가 8월달에 하방을 얼마까지 보십니까? 2300포인트 깨질 거예요. 그러다 말고 그 다음날 진짜 2300포인트가 깨지고 하루 만에 200포인트를 밀어내는 무서운 장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상반기 이슈가 하나 있을 거고 하반기 이슈가 하나 있을 건데 제가 하는 일은요.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가 가든 5,000포인트가 가든 아니면 2,400포인트가 가든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반기에 과연 이대로 계속 갈 거냐. 지금 3,020포인트니까 이제 내일이면 3,050되고 3,070되고 3,100되고 전고점 뚫고 3,500 바로 가고 이렇게 5,000이 될 것이냐. 가능할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가능합니다. 제가 계속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응원하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5,000포인트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긴 시각, 긴 안목으로 봐야 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5,000포인트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임기를 끝내면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이 5,000포인트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긴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분명히 어떤 이슈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를 찾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시장의 눈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놓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로 와 하는 동안 저는 어둠 속에 비춰져 있는 왜 쟤네가 이 얘기 안 하지? 왜 이거 이슈를 안 다루지라는 걸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자, 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는 분인데 저한테 주식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제가 막 깝치고 건방 떨고 재수없게 했을 때는 주식하지 마세요. 당신이랑 주식 안 맞아요. 라는 얘기를 대놓고 독서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제 일이 바빠서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주식 사고 파는 방법 가르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트 좀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주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가장 먼저 주식 관련된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 뭐 주식 초보, 뭐 주린이 이렇게 검색만 해도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주식 매매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공부하십시오라고 제가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제 아는 어떤 분도 예전에 꽤 오래 전에 주식시장이 막 좋을 때 어떤 특정 종목을 지금 현재가보다 3배 높은 가격 그러니까 최고점에 샀어요. 지금은 3분의 1토막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그나마 5분의 1토막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한 4분의 1토막 정도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씁쓸했던 게 뭐냐면 어제 저한테 주식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던 분이 여유자금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를 가는 걸 준비하는 동안에 갖고 있는 현금이 좀 있으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니 그 돈으로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서 아파트를 조금 더 좋은 데로 가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자, 그분 말고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장 고점에 샀다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중도금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장이 좋으니까 3,000포인트 이상으로 막 움직일 때 이 주식을 지금 해서 내가 중도금 갖고 있으니까 이걸 조금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들어갔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 공통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코스피 2300포인트라는 것이 바닥이라는 게 이제 인식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 주식을 살 생각을 안 해요. 지금 3000포인트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눈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랬죠. 패턴은 바뀌지 않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동학개미 난리브루스를 치다가 또 지금 막 동학개미 난리브루스를 칩니다.
제가 2,400포인트, 2,500포인트가 돼도 저는 주식 매매를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피 밴드 구간인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2,300, 400, 500대는 마치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주식시장이 망할 것처럼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3,0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을 사다 보니 그때 물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코스피가 2,400, 500 돼 있으니까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한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미쓰리는 9.11 테러 때 코스피가 300포인트 때도 돈을 벌면서 매매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얼만큼 투자자들이 한심하고 지금 주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만큼 죄송하지만 멍청이스럽다는 생각이 드냐면 아니 2,400, 300, 400, 500대는 왜 못 사요? 지금 와서 주식하겠다고 달려드는데 그것도 여유자금도 아니고 조만간 돈이 나가야 될 돈인데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내가 주식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쓸데없는 기대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 아마 개인 투자자 상담을 아마 가장 많이 한 사람 축에 든다고요. 저는 투자자들 이렇게 몇 마디만 해보잖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 사람 자산이 얼만큼 이 사람 솔직히 빚으로 투자하는구나 아닌가 거 다 보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막 그냥 뛰어들어요. 매매하는 법과 차트 보는 법만 가르쳐주면 주식할 수 있대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돈 벌 수 있는 재주도 없으면서 매매 원칙도 없으면서 쉽게 막 물타기 하고 막 쉽게 손절하고 막 들어가고 몰빵하고 그러면 골로 간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골로 가려고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타령을 하잖아요. 이렇게 차익 실현 얘기하지만 슬프게도 지금 예수금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즉 돈으로 종목을 밀어 올리는 구간이라 차익 실현으로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면서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시각이 완전 바뀝니다. 예전과는 다르다. 이번에 확실하네. 그리고 그때부터 의심을 걷어내기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대로 3,000 넘었으니까 4,000, 5,000 갈까요? 저는 코스피 다시 한번 2,500 정도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이미 그 기대감은요. 6월달 들어와서 코스피가 몇백 포인트 미친 듯이 상승하면서 이미 다 반영을 했어요. 제가 그랬죠. 주식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은 이슈를 땡겨 쓰고 오래 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법이 통과되면 어쩌고 그거조차도 롱텀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상법이 통과돼서 주식시장이 약간 긍정적으로 되고 이런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6월 달에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다 먹고 소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00포인트 갔다고 막 사람들은 막 흥분하고 난리치는데 저는 솔직히 되게 걱정돼요, 지금. 제가 2022년도에 3,000포인트 갔을 때 막 난리부르스 쳤을 때 다시 전고점 뚫을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윤석열이 대통령 될 거라고 예상하고 3,000포인트 깨지고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 안 좋아질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때가 2022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정확했죠, 제 시황이. 그 다음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시황을 정확히 보지 못했던 해는 2019년 한 해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맞히니까 이번에도 또 맞힐 거야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또 조심하고 또 체크합니다만 다른 걸 떠나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눈 돌아갔거든요. 여유 자금도 아니고 아파트 중도금을 갖고 주식으로 돈을 불리려고 하고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서 2,300포인트, 400포인트는 몰랐던 주식을 지금 3,000포인트 와서 지금 주식을 차트 잠깐 보고 배워서 7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고를 외치고 있고 그러나 그것도 긴 롱타임이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단기 차익인데 요거를 살짝 개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눈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즐기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는 화요일 날 돈다방 미쓰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